원래는 궁궁을을 전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궁궁을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궁을을 전전은 격암유록의 종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궁궁은 복귀팔계로서 우주창조의 원리, 을을은 문왕팔계로서 생명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후천개벽 시대에 일어날 심판,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국가나 문화권 또는 가문에 대한 평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남은 건 개인별 평가가 아닐까 싶고, 지금 궁궁을을 전전은 개인별 평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궁궁을을 전전이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이 망했을 때도 독일의 로켓 기술자들은 미국으로 넘어가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핵심 인력이 되었다고 하는데, 후천개벽 세상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술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스카웃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영어와 달리 한자에는 대문자, 소문자 개념이 없지만 궁궁과 을을은 갑과 을의 소문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궁궁은 독립된 환경을 창조하는 복귀팔계, 을을은 생명의 특성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장치인 문왕팔계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아름드리 나무가 성장을 마친 감목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감목의 의미는 이러한 나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도끼를 가지고 있는 신은 불과 대장간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인데, 생명의 본체이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인 주신 제우스가 극심한 두통을 앓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머리를 도끼로 쪼개보니 거기서 문명의 여신인 아테나가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테나는 지혜를 상징하며 전쟁, 직물, 요리, 도기 등을 관장하는 문명의 여신으로서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경금이 갑목을 깰 때 생기는 궁궁으로 이루어지는 신무극의 공간이 발생하며 거기서 인간의 지혜와 문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테나를 을목으로 볼 수도 있고 완전히 성장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을병정무기까지를 다 포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손뼉을 치려면 두 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가위의 한쪽 날만 존재한다면 칼로는 쓸 수 있지만 가위로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쪼개고 분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칭성과 그로부터 새롭게 유도되는 기능, 창발성 등이 바로 궁궁 디자인의 핵심 요소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궁 디자인의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만약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라면 이 중에서 궁궁 디자인과 상관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이 그런 식일 리는 없고,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궁궁 디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는가, 그런 지식과 실천적 대응이 하나로 되는 지행합일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궁궁 디자인을 이해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궁궁 디자인 예들 중 마지막에 저울이 있었는데, 궁궁은 양팔 저울로도 볼 수 있어서 이것이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힘으로도 큰 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어부지리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설계와 고안을 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내려면 보다 근본적인 이론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궁궁의 근본 이론은 복귀팔계입니다. 복귀팔계의 생성 원리는 수학적인 공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양과 음의 한 효식을 더해 나가면 팔괴가 이러한 순서로 형성되는데, 양쪽 극단에 건과
곤이 위치하며 중간에 진과 손괴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건과 곤 사이의 스펙트럼인 것입니다. 이걸 세로로 배치한 다음에 반씩 자른 후 이으면 곧 복귀팔개가 됩니다. 이는 음양의 소장을 표시한 태극도에서 수화, 감리의 상효만을 바꿔 매듭을 묶어놓은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건곤의 스펙트럼 중에서 건태리진과 손감간곤을 반씩 자른 후 이어서 복귀팔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만 위치를 이동시켜서 진손이 매듭을 맺도록 만들면 한자의 호자와 유사한 음양이 결합된 형태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에 닫힌 공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계룡으로서 수도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변형 방식으로 이렇게 결합된 부분에서 음인 손괴의 끝부분을 나누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산태극, 수태극으로 이루어진 계룡산 인근의 풍수지리적인 특성입니다. 인체에서는 귀가 또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복귀팔개의 디자인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귀팔개는 문왕팔개로 전환될 수 있는데 건태리진과 손감간곤, 건태리진과 손감간곤의 궁궁이 이러한 식으로 결합된 상태에서 위아래로 어떤 기준의 경계를 짓고 그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건태리진은 구부려서 끌어내리고 손감간곤은 꺾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문왕팔개의 디자인이 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변형으로 인해서 문왕팔개는 항상성의 위아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항상성의 위아래 경계 안에서 계속 작동하는 장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문왕팔개가 생명 창조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왕팔개는 원래 회전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대붕은 좌에서 오로 좌선하여 가는 경로가 정해져 있지만 궁궁 디자인인 가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날의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을은 양둔과 음둔, 좌선과 우선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심화, 응용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궁궁 디자인에 도노와 화두가 들어있는 걸 보고 혹 의아해 하셨던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을 깨서 궁궁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중심에 백십자가 바탕으로서 존재하고 십은 곧 완성인 기토를 의미하므로 도노가 되는 것입니다. 붕처럼 단계를 밟아서 가는 점수가 아니라 갑에서 바로 기로 워프가 가능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붕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참새는 오히려 가능한 것인데 참새는 대붕이 가진 책임과 사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이점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불교의 화두, 선문답은 솔직히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깨달음의 경지를 평가하는데 질문 자체가 서로 짝이 맞지 않는 궁궁을 제시하고 답변하는 사람 역시 서로 짝이 맞지 않는 궁궁을 답으로 내어놓는데 이렇게는 서로 맞지 않지만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그런 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이자 예술, 아트인 것이죠. 어차피 논리적으로는 답을 찾아낼 수 없는 모순에 또 다른 모순으로 대응해서 짝을 맞추고 대칭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경지를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궁궁을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호천개벽세상은 이걸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
기술자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